사암도인 침구교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심 공부하는 시간, 사암심 아카데미. 오늘은 중풍문 중에서 10번째 증, 안대상반 불능불호 함께 공부해 봅니다. 요결의 견증, 눈을 뒤집어 쓰고 말을 못하는 증, 요법, 족삼리를 사하고 제2요추, 제5요추를 일제히 시구하되 보하라. 안대상반 불능불호 어떠한 증일까요? 먼저 한자풀이부터. 안대상반에서 안자는 눈 안자, 대자는 머리 위에 무엇인가를 이다. 그리고 상반, 위로 뒤집어지다. 그리고 이러한 안대상반으로 인해서 불능불호, 즉 구음장애가 생겼다. 견증 다시, 눈을 뒤집어 쓰고 말을 못하는 증. 그런데요, 이것은 황제내경 소문 진요경정론에서 유래된 표현인데요, 진요경정론에 보면 대안반절개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안반절이란 눈을 위로 치켜뜨는 것, 그리고 개종의 개자는 경풍, 종자, 어린아이의 경기, 경풍, 경풍, 개, 경풍, 종자인데요, 마치 어린아이가 경풍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것처럼 뇌졸중으로 발작이 일어나면서 특히 안면에 근육의 경련, 경직 등등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서 눈을 위로 치켜뜨고 구음장애가 생겼다. 당나라 때 왕빙이라는 의학자는 주황제소문이라는 책에서 대안 위정부전이양시야, 즉 대안이라는 말은 눈을 움직이지 않고 위를 쳐다보는 것을 뜻한다. 몸이 경직이 되거나 경련이 일어날 때 눈을 위로 치켜뜨고 고정시선, 이것이 대안. 뇌졸중 후 뇌에 간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신에 영향을 미쳐서 간질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뇌 자체에 간질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가리켜 안진이라고 합니다. 즉 눈과 안면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뇌의 간질 상태 때문에, 그것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안대상반 불능불호는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한 자료에 보니까 뇌졸중 후 발작과 간질, 발작은 뇌에서 갑자기 비정상적인 전기적 활동이 터지는 것입니다. 뇌 세포 간의 전기적 신호가 끊어질 때 발생합니다. 이는 신체의 신경에 비정상적인 신호를 보내 발작을 일으킵니다. 뇌졸중은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손상시켜 이러한 전기적 활동의 폭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허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 또는 대뇌피질, 가로 열고 운동, 사고, 시각, 감정 등 중요한 기능이 일어나는 뇌의 바깥 큰 층에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내경의 대안반절개종, 이것은 사암사께서 안대상반불능언어라고 바꾸어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 뇌에 지진이 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눈과 안면에 지진이 일어났다. 눈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것이 안대상반불능불호. 또 다른 자료에 보면 뇌졸중 후 뇌의 간질은 결합시선 마비를 일으키고 눈 운동장애를 일으키며 또 신경장애로 인해서 구음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구음장애는 안면 근육 경직 때문에 발성이 안 되는 것. 안대상반 불능불호 견증, 눈을 뒤집어 쓰고 말을 못하는 증.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요, 요법에서 족삼리를 사하고 제2요추와 제5요추를 뜸떠라. 그러면서 뜸에 무슨 보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일제히 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삼사의 본의가 아니다. 눈에 지진이 났어요. 안면에도 지진이 났어요. 알고 보니까 발원지가, 근원지가 뇌예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머리 전체에 지진이 난 거예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이것은 안면 근육 약화, 즉 뇌졸중으로 인해서 구안화사, 그리고 안면 신경 장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얼굴이 밑으로 처졌어요. 이것은 근육이 약화된 거예요. 근육이 약화되면서 밑으로 처지니까 이렇게 눈꺼풀도, 즉 안검이 내려앉고, 그래서 얼굴이 한쪽으로 찌그러지는데 이때는 근육이 약해서 생긴 것. 그러나
이 안진과 관련해서는 안면 근육이 경직된다. 경직이 되면서 구음장애가 생기고 경직이 되면서 눈을 위로 치켜뜬다. 뇌졸중 후 안면 근육 경직은 얼굴 표정 근육 신경을 침범하는 특발성 급성 말초신경 마비입니다. 안면에 말초신경 마비로 인해서 자꾸 여진이 발생하면서 구음장애가 생기고 발성장애가 생기고 또 눈을 위로 치켜뜨게 된다. 그것은 뇌졸중이 촉발했다. 그러므로 족삼리를 사하고 제2요추, 제5요추를 일제히 뜸뜻에 보아라 하는 것은 잊어버리시고 3, 4의 본의가 아니니까 경맥의 유주로까지 보면서 의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소형상화, 삼초상화경은 뇌와 그리고 눈, 안면신경을 다 얽고 순행합니다. 그리고 수소형상화, 삼초상화경의 소양상화는 역시 천둥번개 치는 기운, 이것은 말초신경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 페리페랄 너버스, 자율신경 등등을 말하거든요. 특히 안면신경. 그리고 여기 족고름풍 간목경을 보세요. 족고름풍 간목경은 지선이 이렇게 안면을 거쳐서 눈을 거쳐서 뇌로 들어가잖아요. 수소형상화, 삼초상화경에 그 말초신경에 장애가 일어났다. 따라서 그것을 교정시켜주는 삼초정격, 임읍과 중절을 보하고 N극, 통곡과 액문을 사한다 S극, 그리고 간목경은 근육을 주관하잖아요. 그런데 간목경에 근육을 주관하는 힘이 너무 강하면 그러면 더욱더 몸이 경직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간승격을 적용해야 됩니다. 소부와 행간엔 S극, 경구와 중봉엔 N극. 그런데요, 삼도인 친구 요결에 보면 삼사께서는 전간증에는 간승격, 삼초정격 그리고 폐승격을 주로 사용하셨는데 이 증은 근육이 너무 경직되는 것, 즉 뇌의 전간, 안진 때문에, 그리고 그 안진은 말초신경 장애이기 때문에 말초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간승격, 삼초정격을 놓는다. 두 요법을 다 쓰세요. 그림에 보면 두 눈이 위로 치켜뜨고 있는데 만약에 양눈이 다 그렇다면 삼초정격, 간승격을 양쪽에 다 놓으시고 한쪽 눈에만 그렇다면 반대편에만 간승격 그리고 삼초승격 같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증이 명확해지죠. 안대상반 불능부로 이것은 간승격, 삼초정격 증이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11번째 증 진진류연 함께 공부해 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